오늘은 올해가 강복 80년 그리고 한국 전쟁 75년 되는 해이잖아요. 그 특별한 해를 맞이해서 정말 특별한 배경을 가진 세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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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반갑습니다. 네, 먼저 세 분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죠. 우리 진성민 의원님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제일중학교에서 역사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진성민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집은 이제 친가, 외가 양쪽 다 6.25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친가는 대공호군님께서 6.25 참전 하셨었고요. 외가에서는 저희 외조부께서는 6.25 참전 용사이시고, 특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께서는 큰 이모를 1.4.5 때 잃어버리셔서 저희 이상가족 3세대이기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08년에 대한민국에 온 탈북민 조성애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남북사랑학교에서 한국어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연수구에 있는 GGVS 국제학교에서 통일교육과 역사교육을 하고 있는 교사 김정아입니다. 저는 한국전쟁을 경험하신 3세대입니다. 네, 오늘 세 분 다 정말 분단을 온몸으로 살아온 그런 가족사가 있고 또 선생님이라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 분과 함께 우리 분단과 전쟁 역사도 조금 돌아보고 그다음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가 겪은 전쟁과 분단에 대한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대공호군님께서는 이제 6.25 때 참전을 하셔서 그때 이제 24살의 나이셨는데요. 그때 참전하셨다가 안타깝게 이제 강원도 양구에서 전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립서울현충원에 계시고요. 저희 외가에서는 이제 외할아버지께서 6.25 때 심하게 부상을 당하셔가지고 그때 상위용사로 계시다가 1979년에 이 전쟁 후 후유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전쟁 전에 이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께서는 황해북도 개풍군에 이제 거주하셨었는데 당시 1.4.5 때 이 피난을 내려오시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외할아버지께서만 내려오시려고 했는데 저희 외할머니가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 저희 큰이모를 시누이하고 시어머니한테 맡기고 오셨어요. 그래서 큰이모가 북에 지금 남아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가족으로 되어 있는데 만나 뵙지는 못했습니다. 두 분 다 돌아가셔가지고 끝내 저희 어머니나 외삼촌은 같은 형제 자매지만 저희 큰 이모를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런 가족사가 있습니다. 저는 가족이란 말 들으면 진짜 좀 먼저 이렇게 가슴이 울컥해지고 이러는데요. 진짜 이 가족이라는 거는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이럴수록 더 보고 싶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진짜 사무치게 그립다. 이럴 때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제가 한 11살 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학교에서 한국 전쟁에 대한 이런 수업을 듣고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물었어요. 아빠도 군대에 나가서 미국 놈하고 싸웠어? 근데 저의 아버지 얼굴이 갑자기 이렇게 굳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피해서 아무 말씀 없이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땐 몰랐죠. 그런데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희 이모가 저희한테 이렇게 저희 집 가족사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들이 6.25 전쟁 때 그 북한 군대 반하는 행동, 한마디로 북한에서 말하면 반동인 거죠. 그런 행위를 하셔가지고 진짜 용서를 겨우 받아가지고 지금의 우리가 있다고. 그래서 너희는 죽을 때까지 당에 충성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전해 듣고 그때 너무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저희 외할머니께서 생존해 계신데 지금 한국전쟁을 경험했던 분이세요. 그리고 외가 쪽에 이제 할머니의 오라버니들이라고 하죠. 세 분의 이제 삼촌께서 모두 이제 한국전쟁에 참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분은 이제 전쟁에서 전사를 하셨고, 이제 한 분은 이제 포로로 북한 쪽으로 지역 위쪽으로 계속 끌려가다가 이제 가까스로 탈출하시게 되면서 지금 저희 남한 쪽으로 이제 내려오셨고, 그러면서 지금은 연로하셔서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혹시 이제 가족분들에게 좀 이렇게 들었던 그 당시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의 그 6.25 전쟁 때
남한군이 다시 이렇게 북진해서 들어왔잖아요. 할아버지가 지주의 그 모순으로 사셨대요. 모순으로 사셨는데 그 지주가 치안대 대장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남한군이 북진을 해서 들어왔을 때 그때 그 지주한테 이렇게 밥을 날라다 주면서 심부름을 몇 번 했는데 6.25 그 전쟁이 끝나고 그것이 간첩 혐의로 받아가지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감옥에 가셔서 고문을 이겨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해서 이렇게 시체도 못 찾고 그에 대한 말은 일절 자식들한테 비밀로 한다는 그런 약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그것에 대한 그게 아픔이 그냥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셨고 또 그거로 인해서 우리 북한에서 자식들이 사회적인 발전이 전혀 막혀 있었으니까 아마 울지 않고서는 살기 힘들지 않았을까요? 지금 보면 제가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됐고 참 저희 부모님 인생이 너무 억울하고 저 혼자 이러는 게 참 죄스럽습니다. 1.4 때 당시 이제 국군이 후퇴를 하면서 남자들만이라도 우선 피해라. 그래서 이제 외할아버지를 배웅하려고. 근데 그 할아버지가 이제 떠나시는 기차에서 보내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큰 이모를 이제 당시 한 3살 정도 됐을까요? 안고 있다가 시누이한테 이렇게 안기고 그러고서 그걸 올라탄 거예요. 기차를. 딸까지 쫓아오는 건 좀 문제가 좀 힘들 것 같다. 가는 길이 힘들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맡기고 올라탔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인 거죠, 딸하고. 또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 딸의 입장에서는 부모를 다 뭐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가 있지만 부모를 다 이제 3살 이후로 보질 못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외할머니께서 이제 한국 전쟁 경험자신데 아직 살아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어릴 때 외할머니랑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항상 외할머니가 해주는 그 전쟁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그 전쟁이 주는 참담함이었던 것 같아요. 시체가 이제 길거리에 막 질비한 건 당연하고, 그리고 할머니와 가까이 지냈던 이웃분이 한 분 계셨었는데 그 이웃분이 이제 포탄이나 공격에 이제 노출이 됐었던 거예요. 이제 눈이 바깥으로 빠져나온 거예요. 근데 눈은 알다시피 시신경이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대롱대롱 매단 채로 죽을 때까지 계속 살았어야만 했다. 근데 그 인생이 너무 가엾고 참담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전쟁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고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참담한 것 같아서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겪은 가족사일 거예요. 근데 조금 더 가까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3분은 경험하셨을 텐데 그것이 지금 나의 삶과 가치관에 미친 영향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더불어서 할머니께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말씀하셨던 것이 지금이 참 좋은 세상이야. 이런 말들을 진짜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배경을 보면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당시에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생존의 위협이 문제가 항상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종전까지는 아니어도 휴전 중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불안이 있지만 우리 안에서 그것이 지금 전쟁이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항상 이제 말씀하셨던 것 같고, 근데 그게 당시에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는데 제가 이제 어른이 되고 생각해보니 그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먹고 마시는 일상, 그리고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휴전, 그리고 제가 지금 막 살아가고 있는 이 자유로움, 이 시스템이 안정되어져 있는 이 국가라는 형태 자체가 굉장히 감사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감사했어요. 저는 탈북민이잖아요. 제가 만약시 북한에서 그냥 살았다면 아마 6.25 전쟁에서 저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도 못했고 그냥 북한에서 말하는 대로 교육하는 대로 믿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저의 삶을 다시 들여다보면은 제가 탈북민이기에 그리고 엄마 아빠의 딸이기에 그리고 그러한 6.25 전쟁의 고통을 제가 보면서 컸기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아, 나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에 부합되고 엄마 아빠의 딸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값진 삶을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든 이러한 삶의 가치관을 저한테 줬던 것 같아요.
저는 직업에 영향을 줬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역사 교사 하고 있는 그 영향은 사실 저희 외할머니가 끊임없이 이산가족 얘기하고 그리고 저희 친가에서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참배하러 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역사에 이 관심이 생기게 되고 전공도 하게 되면서 역사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역사교육, 통일교육을 하게 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뭔가 자산이 되어 지금 이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서도 활동하고 되는 그런 뭔가 제 앞날을 좀 만든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분단과 전쟁을 경험한 가족의 인생은 저에게 있어서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유라는 가치가 곧 저에게 있어서 통일과 북한 인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가유공자 이산가족 3세대로서의 나의 삶은 역사 기록입니다. 이 가족의 역사 때문에 통일교육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가족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탈북민 가족의 삶은 저에게 희망이고 용기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희망이 있었기에 죽음을 넘나들 수 있었고 그 꺼지지 않는 한 줄기 빛이 있었기에 포기를 하지 않고 끝까지 대한민국 품에 안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저에게 이제는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저한테 먼저 온 통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제가 교단에 설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다가 지치고 쓰러지고 힘들어도 그 용기 하나만은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앞을 향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세 분은 지금 어떤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아까 이제 산업화, 민주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특히 올해가 2025년이 광복 80주년입니다. 옛날 우리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6.25 참전용사들 이 목숨 바쳐서 싸운 것은 우리 대한민국 자유와 민주주의가 꽃피우는 우리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손들은 거기에 이제 부응을 해야 하고요. 그 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화와 통일로서 보답하는 것이 우리 후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정아 의원님 네. 어떠세요?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그런 것들을 이루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현재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저희 세대에서 어쩌면 중간 세대잖아요. 윗세대와 이 다음 세대의 중간 세대. 이 중간 세대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을 때 이전 분들이 이 기틀을 마련하셨다면 저희는 그 안에 핵심 코어 근육을 만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요. 마치 그 기틀이 몸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안에 저희가 가져야 하는 이 핵심 코어 근육은 저는 가치관, 정체성, 사명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이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선도할 뿐만 아니라 주도하는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일에 이 통일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것이 결국엔 사명화가 되려면 통일에 대한 이야기들과 그 가치를 계속해서 전해주는 역사를 저희는 써내려가야 된다. 그것이 저희의 역할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 윗세대와 이 다음 세대 가운데에서 통일의 가치를 온전하게 잘 흘려보내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통일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탈북민 한국어 강사 조성애가 써내려가는 역사는 뭘까? 이것이 곧 역사가 아닐까? 지금 우리가 교과서 속에서 배워주는 이 역사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진짜 그것이 살아서 내면에서 살아 움직여서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럴 때 그것이 진정한 역사가 아닐까? 그것이 곧 역사가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오늘도 아이들하고 같이 역사의 한 장면을 써가는 거 아닐까? 저는 강복 지금 100년을 지금 맞아 지금 달려가고 있잖아요. 이러한 시점에서 저는 모두가 우리 스스로에게 미래에 무엇을 남기겠는가, 남길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각자가 깊이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교육자로서 미래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그 미래 세대에게 어떤 교육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통일인식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얼마 전에 전라남도에 있는 어느 중학교에 갔었는데요. 강의 중에 제가 이렇게 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통일을 원합니까? 그런데 진짜 한결같이 약속이나 한 듯이 아니야! 하고 외치는 겁니다. 거기다 더 나가서 통일되면 우린 거지가 돼요! 이러는 거예요. 저 그때 그게 너무 놀라가지고 지금도 그 현장이 진짜 생생한데요. 저는 우리가 진짜로 정말로 평화와 통일을 원한다면 초등학교 때부터 학생들한테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 교육을 교육하는데 목소리를 합쳐야 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배고픔을 모르고 전쟁이 뭔지 이산가족이 뭔지를 모르고 자란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 미래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 것인데 우리는 통일이 언젠간 돼야 될 거.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 미래들한테 이런 통일 교육에 대한 인식, 올바른 인식을 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 자체 그리고 분단 자체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굉장히 자기와 동떨어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럴 때는 이제 저희 이산가족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이제 외할머니, 큰이모가 헤어진 이야기들을 이제 학생들에게 하면 사실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야, 3살 때 엄마랑 헤어졌다고 생각해봐라. 이 분단과 전쟁이라는 게 그런 가족의 헤어짐, 그런 비극을 만들어내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면 학생들도 통일에 뭐 반대, 뭐 통일에 뭐 관심 없었던 뭐 이런 학생들도 마지막에는 통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그런 변화가 있었던 걸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학생들에게 대상으로는 아무래도 통일에 대한 교육을 위주로 한다면 이제 북한 이탈 주민, 즉 제3출생국 아이들에게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생각할 때 이 북한 인권의 문제는 비단 대한민국의 남한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전 세계적으로 되게 인류 보편적인 가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함께 이제 디아스포라 세대라고 하죠. 흔히 말하는 이제 제3에서 온 출생한 아이들과 남, 북, 그리고 정말 그 외국인 국적을 가진 아이들 함께 힘을 모아서 이것으로 하나 될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과제다라고 느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북한 인권이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만나는 모든 학생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민주주의 발전에 맞춰서 시민들의 그 의견, 시민들의 주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시민들이 한반도 정세와 이 한반도의 통일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지식이 있고, 그래야 이제 의견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에 대한 통일 교육도 진행이 된다면 민주 시민으로서 시민 교육으로서 통일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들을 먼저온 통일이라고 하지 않아요? 저는 먼저온 통일이라고 불리는 우리 탈북민들의 역할과 위치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탈북민들이 순전히 정말 북한에서 배고파서 대한민국으로 건너온 북한 사람이라는 이러한 이전을 그 정체성을 버리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역 시민으로, 국민으로서 정말 값진 삶을 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러한 노력을 대한민국 시민들이 손잡아 이끌어주는 그러한 공존이 있을 때 국민통합, 사회통합을 더 뛰어넘어서 좀 더 나아가서 다문화 사회 그리고 진정한 대한민국 건설이 되지 않을까. 이것이야말로 이것이 통합을 넘어서 우리의 바라는 통일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 통일이라는 것은 사실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국민 모두가 다 맡아서 역시 수행해야 하는 과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통일이라는 것을 주제로 다양한 이 통일의 연결점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소통하는 이런 장들이 많이 열리게 되고 자주 열리게 되고 또 내 피부로 체감되기 시작한다면 사회 통합이나 어떤 이 통일에 대한 문제들 또한 자연스럽게 잘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현재를 사는 우리를 이제 중간 세대라고 이제 우리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좀 마무리 말씀으로 우리 역사를 살아온 우리 가족분들, 그 다음에 미래 세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현재의 나는 어떤 활동들을 하고 싶은지 다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분단과 전쟁의 역사는 우리 민족에게는 비극으로 찾아왔고 우리 가족에게는 어려움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비극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학생들, 미래 세대인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통일 교육을 해서 이 학생들이 미래 변화하는 한반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꾸준한 통일 교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책임질, 함께 메고 나갈 먼 좋은 통일 학생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통일은 단지 정치적 사건이어서 내 일이 아닌 남의 일인 것이 아니라 진짜 너와 나와의 일이고 너와 나가 하나의 소통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곧 통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너와 나와의 작은 것에부터 시작하는 것이 통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짜 처음부터 하나하나 너와 나 대화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통일에 대한 준비를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당부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꼭 간곡히 당부하고 싶습니다. 저는 저희 이전 세대분들은 마치 박물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건국부터 혹은 그 전부터 그리고 현재까지 모든 역사를 다 담고 있는 박물관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윗세대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전쟁 한복판에서 헌신하고 희생했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아 우리는 이 통일이라는 가치 안에서 헌신하고 희생하자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네, 저는 지금처럼 제가 처한 이 교육이라는 환경 안에서 끊임없이 소통을 통해 작은 통일 사회를 먼저 경험할 수 있도록 계속 교육의 기회들과 장을 열어가는 그런 교육을 계속 해 나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류 보편적인 가치들이 곧 통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소통하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가 있어 내가 올 수 있고 내가 있어 내가 올 수 있는 그러한 한반도에서 정말 북한말 남한말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한반도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살고 싶습니다. 변화하는 한반도의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우리 미래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 미래 시민 학생들에게 통일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겠습니다. 화이팅! 세 분의 정말 화이팅을 응원합니다.